자, 이제 세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박재윤님, 네. 박준영님, 박현웅님,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윤수용님, 네. 이재광님, 네. 임규호님, 네. 정민우님, 네. 탁영봉님, 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긁어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일단은 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보면 지금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얘를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런 버튼이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면 컨트롤 엔터라고 나와있죠. 이 런 버튼 그냥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 해도 돼요. 둘 다 실행하는 거니까. 우리 아까 코드.org에서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코드.org에서 여기 이 런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입력한 코드를 그대로 실행시켜서 이쪽에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툴로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져왔고 얘를 일단 실행을 시켜보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딱 이 상황에서 문제 복사해 왔고 실행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야 돼요. 제가 아까 예상, 유추, 추측 이런 거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필요해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예상한 대로 나오면 잘 맞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결과가 안녕하세요 점 나왔죠. 여기 안에는 뭐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써있고 뭐 프린트 괄호 쌍따옴표 이런 것도 써있고 많이 써있는데 이 중에서 결국 얘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딱 이만큼만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아까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초록색 글자 얘는 주석이라서 읽어드리지 않았구나 를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놓고 봤을 때 이 안에서는 얘만 나오니까 이 외의 것들은 여기에 결과를 내보내기 위한 뭔가 도구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유추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유추만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처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100% 정답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틀려도 돼요. 대신에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아니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상해보고 해봤을 때 뭐라 해요? 에러가 나왔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다 라고 했던 문법 에러예요.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영역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라인에 여기래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럼 아까 쌍따옴표 있을 땐 잘 나왔는데 없어서 안 나오나? 하고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 하네요. 여기가 잘못됐대요. 아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해보고, 이 안의 내용을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를 예상해보고 실제 결과가 어떨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저건 되는 거고 라고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뭐 아까 안 됐던 거,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뭐라 하죠? 근데 얘는 또 아까랑 내용이 좀 다르죠. 이건 왜 다를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검색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죠. 얘를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하고 싶을 때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를 지금 한 줄 한 줄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는 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한 줄, 내가 주석 걸고 싶은 한 줄에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로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 줄을 한 번에 주석을 걸고 싶다, 그럼 드래그 하세요.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하면 드래그 되거든요. 블럭이 씌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씌웠죠. 컨트롤 슬래시 하면 이만큼 다 주석 걸려요. 풀 때는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한 줄도 똑같아요. 걸고 풀고, 한 줄 한 줄 샵 걸고 있으면 너무 귀찮으니까. 주석 사용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같이 보죠. 아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같이 해봤던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유출을 해보세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정보. 자, 얘는 이걸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러면 이제 더 찾기가 쉬워졌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실행한 코드는 이거죠. 결과가 이거고요.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네모가 하나 있어요. 얘가 커서예요. 커서. 안녕하세요 점 출력하고 밑에 줄에 안녕하세요 점 출력하고 커서가 밑에 줄로 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입력한 거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린트 소가로 땡땡 안녕하세요 땡땡 소가로 닫고, 그 밑에 줄에 프린트 안녕하세요 땡 소가로 닫고.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 지금 얘가 줄바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줄을 바꾼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드를 두 줄을 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줄바꿈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올려보는 거예요.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얘네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럼 이렇게는 못 쓰는구나. 그러면 얘는 그냥 한번 실행할 때 줄을 바꿔주겠네. 지금 우리가 줄 바꾸라고 어디다가 줄 바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물론 이렇게 당연히 안 하겠지만 줄 바꾸라는 명령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줄을 바꿨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실행되고 나서 커서도 밑으로 내려가 있죠. 줄이 바뀌어 있어요. 얘는 실행 한번 하면 줄을 바꿔주는 애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가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건 어떨까요?
얘도 안녕하세요가 어쨌든 10번 나올 것 같은데 얘도 10번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지금 이 결과랑은요 완벽하게 다른 결과예요. 둘 다 똑같이 안녕하세요를 10번가량 출력을 한 거는 똑같은데, 안녕하세요가 출력된 건 똑같은데 얘는 줄 바꿈을 한 적이 없죠. 얘는 줄이 안 바뀌었죠. 근데 얘는 줄이 바뀌었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여러 번 된 거니까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한테 이거는 완전 다른 결과예요. 그러니까 줄을 바꿨냐 안 바꿨냐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줄 바꿔서 10번 출력, 줄 바꾸지 말고 10번 출력 이런 말 없으니까 둘 다 정답이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과로서만 보면은 이거랑 이거는 완벽히 다른 거다, 서로 다른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이걸로 인해서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 두 결과는 다른 결과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안녕하세요를 이렇게도 붙여넣기 해봤는데, 지금 그 쌍따옴표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를 복사해서 쌍따옴표 안에다가 복사를 해봤어요 지금. 근데 이거 말고 얘는 어떨까요? 쌍따옴표까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도 그냥 출력이 돼요. 아, 그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가 출력이 되는데, 그 문자가 출력이 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쌍따옴표까지 복사를 해서 또 써도 같은 출력값이 나오네 라는 거를 하나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초반에 기초 문법 할 때는 이제 문법을 활용해서 이런 거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되네, 이건 되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하네요. 이렇게는 쓸 수 없겠구나, 또 하나 알았죠. 그리고 이제 자바나 C 언어 같은 거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파이썬을 더 늦게 하시면 좀 어색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C 언어나 자바는 세미콜론 빠지면 뭐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애초에 세미콜론이 문법에 없어요.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다음 시간에 배울 변수나 이런 조건문 같은 거 쓸 때도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내가 배웠던 것 때문에 오히려 파이썬 배울 때 막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엄연히 다른 언어고, 그러니까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언어고 사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자바를 써야 되는데 파이썬 문법을 써서 안 되네, 왜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파이썬으로 시작하시는 거 되게 잘하셨어요. 파이썬이 접근성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C 언어나 자바에 비해 제한적인 부분이 좀 덜해요. 얘는 좀 자유도가 높아서 되게 뭐랄까,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습득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다 공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뭐랄까, 이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기초 그리고 심화로 나눴을 때 여기에 뭐 변수 출력, 변수, 조건문, 운동문, 함수 이런 거 있고, 여기에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모든 언어에 거의 공통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방향, 결이 똑같아요. 언어들은 결국 컴퓨터 언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를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다른 언어랑 같은 결로 같은 내용들이에요. 단 그걸 활용하는 방법, 문법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좋은 파이썬을 처음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C 언어 자바를 배운다. 그러면 얘네들 배우는 거 이거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법상의 혼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념 이해할 때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쭉 이어져 오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제 지금이야 파이썬이 많이 부흥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시절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파이썬이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100% 그냥 자바였어요. 새로 개발을 배운다 하는 사람들의 뭐 98%는 자바를 공부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자바를 배웠던 사람이고, 근데 뭐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바 하나 배워놓고 나면 C 언어, 파이썬 배우는 거 금방 배운다. 언어 하나 해놓으면 다른 언어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바를 어느 정도 다루게 되고 나서도 이런 거 공부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하나 해놓으면 다른 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로직을 구성하는 거는 문법만 다르지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언어를 하나 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아마 스케줄을 짜줄 때 C, 자바, 파이썬 거의 같이 진행되도록 짜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주말만 가능하신 분들은 쭉 이어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평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뭐 비슷하게 같이 진도를 나갈 수 있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언어는 다 배워놓으면 좋아요. 자바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자바도 하고 C도 하고 파이썬도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거, 이제 공부하는 김에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여러가지 한 번에 다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력 배우고 내일 변수, 조건문 간단하게 할 거고요. 조건문 좀 더 심화 다음 주에 할 거고, 반복문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출력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5, 6, 7, 8, 10 제가 안녕하세요 10번을 프린트를 10번을 써서 출력을 해요. 그럼 10줄이 나왔죠. 자,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얘가 어떤 순서로 결과가 나왔는가? 얘네가 뭐 여기 실행되고 여기 실행되고 여기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온 걸까?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위부터 아래, 아래부터 위? 어떤 순서를 가지고 실행이 됐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알려면 넘버를 매겨보면 되겠죠? 실행을 다시 해봐요. 그러면 1, 2, 3, 4, 5, 6 쭉 순서대로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이거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힐 거고요. 이 코드 안에 구조상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드는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랜덤으로 실행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무조건 먼저 되고 밑에 있는 게 나중에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자, 이걸 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친구, 얘는 여기에 출력을 하기 위한 문법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뭔가 출력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거.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프린트에 대해서 따로 뭐 엄청나게 설명드린 거 없는데도 우리가 실행시켜보고 이런거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과정에서 얘를 쓰면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법에서 이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문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또 많은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같이 하겠지만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또 구글링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예상한 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셔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지금 수업에서 대답은 안 하셔도 머릿속에 생각은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 1, 2, 3, 4, 5, 6, 7, 8, 9. 아, 진짜 순서대로가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10번 해도 되는 거고, 쌍따옴표까지 10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10번 해도 되는 거고,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가 또 복사가. 자, 이번에는 또 10번 출력하는 문제인데 프린트를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대요. 조건이 걸려있죠? 그러면 조건대로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적혀있는데 얘 뭔지 모르겠죠?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러면 쌍따옴표 뒤에 이 곱셈, 곱하기 하고 10 들어가니까 이거 10번 나왔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랑 같은 결과겠구나. 우리가 저번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배운 거니까 같은 결과겠구나 예상하고 해보고, 아, 같은 결과 맞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겠구나. 이것도 같은 결과겠구나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랑은 다른 결과겠네 라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른 결과겠구나. 배웠던 거 활용하면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3개 나오겠죠? 얘는 당연히 8개 나올 거고,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안 될라나? 이런 건 안 될까? 이거 지금 그거잖아요.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거 곱하기 10이었는데 얘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10을 앞으로 뺀 거죠. 이런 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될라나? 해봐요. 안 되네. 근데 뭐가 이상하게 막 뭐가 많이 떴네? 모르겠네? 검색해보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거, 출력문 사용하는 거만 배우고 끝날 거예요. 진도는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많이 지날 거고, 출력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알고 끝날 건데, 그럼 이런 건 될까요? 아까 여기 곱하기는 됐잖아요. 얘는 어떨까요? 얘도 안 되네요. 뭔가 곱하기가 됐으면 플러스도 될 것 같고 나누기도 될 것 같고, 근데 왜 얘는 안 될까요? 이런 것들, 의문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결과를 보고 에러 내용 보고 구글링 해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법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외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방식 말고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겠고, 그죠? 아니면 다운표 안에 있는 것만 복사해서 이렇게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린트는 한 번만 사용한 건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얘도 안녕하세요 10번 출력인데 프린트 딱 한 번만 사용하래요. 근데 이번에는 조건에 얘를 활용을 하래요. 얘를 활용해서 줄바꿈을 하래요. 얘는 줄바꿈을 의미한대요. 얘가 뭘까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슬래시의 반대 모양이라서 얘는 역슬래시예요. 이 역슬래시는 여러분들 키보드, 지금 학원에 있는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백스페이스 지우는 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용하는 키보드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백스페이스 근처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역슬래시랑 이 원화 표시,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역슬래시를 누르면 역슬래시로 그려지는데, 메모장 같은 데에서 역슬래시 쓰면 원화 표시로 나오거든요. 이거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텍스트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역슬래시 n 얘를 활용하면 줄바꿈이 된대요. 알려주고 있죠, 조건이.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시간을 잠깐 40분까지만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역슬래시 n을 활용해서 줄바꿈까지 해달래요. 자, 일단 출력을 하나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점 찍고, 우리 10번 출력하는 거 전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었죠? 자, 그러면 얘 출력하면 안녕하세요가 옆으로 쭉 나올 건데 얘를 활용해서 줄바꿈을 하래요. 그럼 이제 역슬래시 n을 넣어 봐야죠. 어디에? 일단 아무데나, 어디다 쓸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얘 안되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얘를 또 옮겨 봐야겠죠? 뒤에다 넣으면 될라나? 얘도 안되네. 왜 안되지? 어디다 넣어야 될까? 여기 안에다 넣어야 되나? 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슬래시 n은 이 안에서 사용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데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얘도 안되고, 여기 얘도 안되네. 자, 그러면 이 역슬래시 n이라는 건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좀 다르죠? 아까 얘가 맨 뒤에 있을 때, 온점 뒤에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 마지막 출력하고 줄바꿈하고 줄바꿈해서 커서 있죠. 아까 제가 줄바꿈 했냐 안 했냐가 되게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랑 얘가 맨 앞에 있을 때랑 결과가 다르네요. 이러면 다른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게 맞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런 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떨까요? 결과가. 이거 10개 말고 하나만 볼게요.
결과를 예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 것인지. 안녕하고 하세요가 밑으로 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역슬래시 n이 들어간 시점, 이 순간에 줄바꿈이 되겠구나. 안녕 뒤에 넣었더니 안녕 뒤에 줄바꿈 하고 내려왔구나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떨까요? 얘는 지금 우리가 한 번 해봤을 땐 이거였고 10번 반복하면 10번을 출력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10번 반복돼서 안녕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오네요. 왜냐? 안녕 줄바꿈 했어요. 하세요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안녕이죠. 근데 안녕 할 때는 줄바꿈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녕이 여기 붙는 거예요. 그리고 줄바꿈 만났으니까 또 줄바꿈 하고 하세요 나오고, 그 다음 안녕 붙을 때 또 그냥 붙고. 줄바꿈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을 강제로 바꾸겠다라는 역슬래시 n을 어디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역슬래시 활용해서 10번 출력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줄 생기죠. 이래도 사실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이거 활용해서 줄바꿈 하고 프린트 한 번만 사용하고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래요.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단 이 결과랑 다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복사하는 거 했었죠. 10번 하고 마지막에 있는 줄바꿈만 지워주면 얘는 마지막에 줄바꿈 안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거 주석 걸고 볼게요. 마지막에도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빈칸이 생겼던 건데, 얘는 여기서 빼면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도 마지막 거 빼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모양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긴 해요. 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출력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콘솔에 어떠한 값을 보여주고 싶을 때 기본적인 출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얘는 나와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안 됐죠? 그럼 이런 건요? 안 돼요. 근데 숫자는 되네요.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건 왜 될까?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진도를 나가다 보면 배우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오늘 출력한 거 이제 파이썬 처음 배우신 분들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아,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구글링도 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변수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자, 지금 오늘 출력한 거 너무 별거 아니었어요. 너무 쉬워요. 내일 변수 배울 거 얘도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조건문 얘도 별거 아니긴 한데 얘네들보단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한 수업은 그날 복습으로 다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일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이 남으니까 일주일 동안 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전체적인 복습을 다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많이 공부할 게 없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랑 같이 파이썬 1, 2 이제 힘내서 잘 배워봅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